실제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구속영장 기각될 때 무려 특검팀이 이만큼 준비를 했어. 보실까요? 한덕수 이제 오늘부로 확실하게 구속 수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런 CCTV를 이미 특검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난 한덕수의 구속영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됐을 때 또 재판부에 이 CCTV를 제출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죠? 자, 이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 8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다. 야, 법적 평가를 이 CCTV를 보고도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한 게 누굽니까? 바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판사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죠, 사고. 이게 윤석열 향후의 재판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한덕수에 대한 인신 구속. 이걸 결국은 김앤장이 작업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대단히 이례적인. 그래서 예, 사법개혁이라든지 정관예우와 관련해서 진짜 개혁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원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기각 사건인데, 저는 윤석열 법적인 합법성을 외연으로 두른 탈옥 사건 이후에 정말 충격적인 판결이었거든요. 구속영장 기각 정재욱. 근데 너무나 조용히 지나갔어요. 아마 이 민주당에서도 좀 더 좀 세게 대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성하겠습니다. 워낙 아니 반성하겠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잖아. 아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워낙 많은 일들이 이 3대 특검과 관련해서 몰아치다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세게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드는데, 이번 아마 국감 기간 동안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청문 절차를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허투른 점이 나온다면 다시 재구속하도록 해라라는 국회의원들의 분명한 의견 표명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조희대 요시가 법사위에 불려 나왔다가 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또 돌아갔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여실히 오늘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인데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십니다. 실제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구속영장 기각될 때 무려 특검팀이 이만큼 준비를 했어. 보실까요?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이걸 다 봤다는 거야. 정재욱 부장판사는,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어떻게 그러고도 이걸 풀어줄 생각을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조희대가 나와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네. 뭐 나를 불러서 청문 절차를 하고 뭐 재판하는 판사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법부의 독립의 가장 큰 그 전제 조건은 개별 판사들이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보다는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서 독립성 보장한다 이거죠. 개혁을 통해서 너네들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이렇게 판결하는 거에 대해서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국회가 지금. 네. 지금 보면은 이번에 그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살하신 분 때문에 특검 내부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좀 위축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이 가장 일을 빡세게 열심히 해왔고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사 관행 등에 대해서 뭐 점검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일단 물러서는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총 공세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내란en당이랑
수구 매체가 이재명 그 당시 후보 수사 과정에서 자살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못했어요. 민주당에서도 웬일인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공세적으로 나가지 못했고, 오히려 그때 아무 얘기 하지 않았던 내란당이 지금 갑자기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언론들도 부안해동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민주당이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검도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이걸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몰이에 휘말리다 보면은 본래의 가치성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바라고 지금 저쪽 진영에서 이런 공격을 해온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였죠? 40여 명의 그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와 있는 검사들의 소위 말하는 항명 사태가 있을 때, 제가 그 3대 특검 종합특위의 일원으로 가서 면담을 했었는데, 특검 보호랑? 책임자가 알겠습니다. 네. 네, 면담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제가 느끼기에 고민으로 여겨지는 거는 뭐냐면, 여하튼 이분들이 이제 파견 와서 지금 이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좀 이 어떤 외부에 흔들리거나 심리적으로 동요가 되거나 하는 걸 단둘이 하는 것이 이 책임자들 입장에서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이 특검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그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민주당이라든지 또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그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그 피해자가 양상되는데, 이럴 때는 또 침묵하고 있다가, 또 이럴 때는 또 저쪽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일관성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뭐 저쪽에서 여러 뭐 이 메모를 이제 유서처럼 둔갑을 시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경찰이 뭐 이제 부검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확한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부분들은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돼서 어떤 의혹이 생기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대신 이게 과도한 정쟁으로 가지 않게끔 막는 방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검 결과가 좀 전에 나왔네요. 보니까 타살 혐의 없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메모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중반부부터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메모의 작성 경위와 유통 과정입니다. 상당히 정치 공작의 혐의가 농후해 보이거든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온갖 그 수사 과정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해본 기자 입장에서 이 메모의 작성 과정, 그리고 경위, 그리고 공개에 이르기까지 다 내란당의 당협위원장이 작성토록 했고, 그걸 공개한 거는 사실 당사자성이 있는, 자기 때문에 수사받은 거야. 그 위원장이 바로 김성교 현 국회의원이 공개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세적으로 오히려 난 민주당이 나가야 된다. 정치 공작하지 마라. 특검의 정당한 수사에 대해서 배방 놓지 마라. 우리는 여태까지 특검 조사, 검찰 조사 받으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거 호도한 적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좀 떳떳하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하고 동의합니다. 있습니다. 저도. 자, 최상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특검이 제일 사실 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사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속보가 나왔는데요. 네, 해병특검 윤석열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소환 예정. 네, 열흘 뒤에 이제 윤석열을 부르는데, 이제 수사 뭐 할 만큼 다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나머지 두 특검에서 윤석열을 소환하지 못했는데, 뉴시스에 따르면 해병특검은 해병특검 23일 윤석열 소환, 수사 외압, 이종섭 도피 핵심 피의자. 자, 수사 외압과 이종섭 도피에 대해서 수사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핵심 피의자를 부르겠다. 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력으로는 나오지 않겠죠. 네네. 인치가 가능할까, 이걸 여쭤보는 건데.
인치 이번에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구치소 가서 또 이 현장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법무장관의 그 이른바 허니문이 지났고 내부에서도 그 7명의 교도관을 교대로 사실 몸종처럼 노예처럼 부렸다 하는 등의 고발까지 내부까지 나와서 지금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인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서울 구치소를 가서 이제 2번, 3번 방문했었구나. 보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우리 선배님 말씀대로 이런 외부적 조건이 달라졌고 서울 구치소장도 보위를 해주는 입장으로 있다가 지금 뭐 다른 분으로 교체되고 하는 여러 여건 환경이 바뀐 건 사실이긴 한데 그걸 떠나서 이 우려가 되는 점이 지금 이 윤석열과 윤석열 변호인단이 노리는 건 어떤 저쪽 반대편에서 실수를 해서 나의 조금이라도 그 손해가 끼친 점을 법률적인 걸로 끌고 가서 더 진화시키겠다. 뭐 여론전이든 법정에서 이런 이제 전략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소위 말하는 빤스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몸에 손을 대게 되면 뭐 폭력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인권을 유린했다고 얘기하거나 본인의 뭐 존엄이 뭐 훼손됐다고 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피고 있다라는 게 너무 빤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과연 좋은 전략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빌미를 줄 수 있다. 네. 대부분의 정황적 증거나 이 특히 최혜병 관련해서는 많은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서 지금 이 기사와 진화해서 좀 나가자면 진전해서 나가자면 지금 한동훈도 소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요건 최상병 특검에서 이종섭 도피와 관련해서 면죄부를 줬다. 그러니까 그 출금 대상자였는데 이걸 풀어주고 한 거예요. 가정에서 한동훈의 역할이 컸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미 이제 짜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더 이상 구인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이 범죄자와 관련해서 여기에 집착할 필요는 더 이상 없다라는 또 국민들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현실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구치소 현장까지 방문하셨고 그 CCTV 영상도 아마 모니터를 하셨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나저나 공개는 누가 한 거래요, 그 영상을?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상식적인 피의자, 대통령, 검찰총장까지 지낸 상식적인 피의자라면 물론 구태타도 안 했겠습니다만 이 순순히 이제 인치에 응하고 인치 이전에 재판에 참여를 했어야겠죠. 수사 과정에 소환에도 응하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빤스 그 시위를 통해서 어떻게든 뭐 이거를 또 법꾸라지 기술을 쓰겠다라는 자기 어떤 저항의 빌미를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넘어가 줄 필요 없겠다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사실상 지금 이 사법 과정이 무너지는 거를 지켜봐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 대단히 좀 이게 나라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는 점에서 더 높은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이 케이지를 아예 그냥 포크레인으로 떠서 이렇게 운반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1차 때인지 2차 때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몸에 손 안 대고. 그 이제 이렇게 이동해서 그러니까 곧 그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간 지역에 왔을 때 잠시 대기할 때 그 의자에 앉게 했는데 그 의자에서 저항을 하다 보니 그걸 들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스스로 떨어져갖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게 있는데 그런 법꾸라지 기술을 너무나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빌미를 줄 필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진짜 이 더러운 인간이랑 상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윤석열 여전히 윤석열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요런 이제 스토리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CCTV를 못 봤지만 자세한 상황들이 정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야 쟤네 그냥 놔둬. 그러니까 국민들도 굳이 우리 선배님 말씀대로 평범한 우리 모두는 법에 과연 저렇게 저항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공정하지 못한 일이긴 한데 저 독특한 인간 별종에게는 이니까 저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단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기조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든 언젠가는 그냥 평등한 법의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는 네, 그냥 냅둬라.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맞아요. 지금까지 이제 법 위에서 놀아왔던 사람인 거죠. 기본적인 인치도 안 되는데 네. 이게 선거는 제대로 될 것이며 선거 이후에 또 제대로 복역할 것인가. 뭔가 이제 검찰도 잔당들이 움직이고 뭔가 해서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불안이 여전히 네. 상존하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어느 정도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럼요. 네. 뭔가 계획이 있긴 있었어, 걔들이. 네. 안 지금 돼서 보면 그렇지. 한독수 출마라든지 또 지기현의 구속 취소라든지 지기현이 지금 이 골석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데 이렇게 속도가 느리게 진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여차하면 지기현도 탄핵하자라는 얘기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느슨하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탄핵밖에 없나요, 방법이? 지귀현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조희대를 불러서 네. 오늘도 아마 오늘 얘기는 안 나왔지만 네. 의원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상황이라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훼손되는 예시가 이렇게 있지 않냐. 그렇다 그러면 당신의 권능으로 지기현 같은 인물은 바꿔라, 교체해라. 그러면은 스스로의 어떤 공정함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아마 의원들이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말 못했다고 해서 진행을 못할 일은 아니니까 앞으로 여지가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